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을 통해 잠시 다른 세계를 다녀오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김초엽 작가의 단편 모음집 방금 떠나온 세계입니다. 이 책은 흔히 말하는 SF 소설집이지만 읽고 나면 과학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 관계의 거리, 이해와 오해에 대해 더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 단편의 줄거리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 이 책이 왜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오래 기억에 남는 책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최후의 라이오니. 최후의 라이오니는 멸망한 행성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은 화자의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 라몬은 사라진 문명의 흔적을 기록하고 남아있는 기계들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은 종족인데요. 그 과정에서 셀이라는 기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셀은 주인공을 오래전 이 행성에서 사라진 존재 라이온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 믿음 하나로 긴 시간을 버텨왔다고 말하며 둘은 굳은 유대를 쌓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자신이 라이오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셀이 마지막까지 믿고 있던 세계를 지켜주는 것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끝까지 라이오니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선택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진실과 연민 사이의 선택을 묻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리의 춤. 마리의 춤은 몸의 감각이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는 시각 인식에 장애가 있는 모그라는 종족으로 플루이드라는 장치를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무용을 가르치는 화자는 마리의 움직임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리듬도 동작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춤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마리의 춤은 틀린 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감각으로 만들어진 다른 차원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단편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로라. 로라는 사랑과 이해의 불일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의 연인 로라는 자신의 몸에 존재하지 않는 신체인 세 번째 팔이 있다고 강하게 느낍니다. 로라는 그 감각을 부정하지 않지만 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진은 로라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그 이해를 위해 세계 각지로 여행을 떠나고 언어를 찾고 설명 가능한 세계로 끌어오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진에게 결국 남는 결론은 하나. 나는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한다는 것이 곧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숨그림자. 숨그림자는 언어 이전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상의 환경이 파괴된 이후 일부 인류는 지하에서 호흡의 리듬으로 의미를 읽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공 다니는 연구소에서 깨어난 조안과 함께 지내며
말이 아닌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자주 실패하게 되는데요. 결국 숨그림자에서의 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조아는 우주 탐사를 위해 떠나게 되고 두 사람은 각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됩니다. 이 단편은 이해라는 것은 도착지가 아니라 어쩌면 끝까지 시도해 보고자 하는 태도일지도 모른다라는 여운을 남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된 협약. 오래된 협약은 편지 형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벨라타 행성의 사람들은 인간과는 다른 신체 조건과 수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비밀은 오브라는 생명체와 맺은 오래된 협약에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동시에 쉽게 파헤쳐서는 안 되는 영역의 비밀이기도 했는데요. 화자는 인간 탐사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이 과학적인 이해가 또 다른 침략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 단편은 발전과 공존의 경계, 그리고 아는 것의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인지공간. 인지공간은 인류의 모든 지식과 기억을 저장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곳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소로 여겨지는데요. 화자와 친구 이브는 함께 자랐지만 조건은 달랐습니다. 화자는 인지공간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었지만 이브는 신체적인 한계로 그곳에 머무를 수조차 없었는데요. 사람들은 인지공간을 문명의 완성체라고 말하지만 이브는 그 안전함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모든 것이 저장된 세계에서 과연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브는 결국 인지공간 바깥으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 화자는 깨닫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기억을 지키는 삶보다는 자기 스스로 기억을 만들어가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마지막 이야기는 케빈 방정식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이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불의의 사고 이후 언니인 유현아 박사는 세상의 시간을 이전과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동생 현지는 그런 언니 곁에 머물지만 같은 공간에서도 두 사람이 체감하는 시간은 크게 다릅니다. 마치 기다리는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관람차 안에서 두 사람은 케빈 방정식이라 불리는 시간의 변형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상태. 이 단편은 시간을 극복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속도가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함께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잠시 세 번째 이야기, 로라에서 한 구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은 로라가 든 비유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평생을 살아갈 집의 설계자가 내게 도면을 내밀었어. 이게 당신의 집이에요. 분명히 도면에는 커다란 방이 하나 있어. 창문이 커서
햇볕이 잘 들고 방 한쪽에 책장을 들여 서재로도 쓸 수 있을 만큼 멋진 방이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실제로는 그 방이 없는 거지. 내 현실은 작고 비좁은 거실 뿐이야. 도면을 준 설계자가 나를 비웃어. 잘 찾아보세요. 방이 분명 거기에 있다니까요. 나를 놀리는 걸까? 내가 환각을 보는 걸까? 살아갈수록 그 가상의 방이 더 절실해지는데 무언가가 내 눈을 가려서 문을 찾을 수 없는 걸까? 잘못된 건 나일까? 아니면 이 집일까? 애초에 내가 받은 도면일까? 진은 로라가 누구에게도 완전히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종종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 로라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 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잘못된 지도를 쓰면서 진은 로라가 경험하는 현상을, 로라의 신체에 내지는 불쾌감을 적어도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교과서의 특정 구문을 외운 것처럼, 수식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것처럼 진짜 이해로부터 자꾸만 미끄러졌다. 진, 네가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난 기쁘고 또 슬퍼져.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글을 쓰고 책을 찾아 읽고 또 애써 상상하지만 너처럼 온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겠지. 나도 그걸 알아. 로라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해. 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그 여행을 다녀온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방금 떠나온 세계의 이야기는 거창한 사건보다 이해하려다 멈춰서는 순간들을 오래 바라보는 책입니다. 이 책을 덮고 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다녀온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우리 곁에 있던 질문들 옆으로 돌아와 있는데요. 끝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곁에 남는 일, 같은 속도의 시간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머무는 선택. 이처럼 저자의 세계는 늘 그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오늘은 김초엽 작가의 단편집 방금 떠나온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도 이미 방금 떠나온 세계를 다녀오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가벼운 책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